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의 최경 세무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은 지난 7월 달이 우리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잘 납부하셨나요?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잘들 납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는 조금 저희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재산에 대한 우리 국가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하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산세를 많이 여러분이 납부한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체납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알뜰살뜰 모을 돈으로 이렇게 국가의 재정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내신 알뜰한 이 돈으로, 이 자금으로, 이 세금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재산세와 관련된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판결이 7월 12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이제 재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주문만 한번 볼게요. 주문이 굉장히 아주 쇼킹합니다. 피고, 이제 서울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청장이죠. 피고가 이제 원고, 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요, 이제 무려 앞에 재산세 14억,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9억, 지방교육세 2억 8천 더했더니 한 2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26억에 대한 그 부과 처분액 중에서 재산세 1억 8,300, 도시지역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한 2억 8,400 정도 되는데, 요거를 제외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입니다. 26억 중에 약 3억 정도만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납세자의 압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원고 납세자가 이제 굉장히 부자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 요 사건이 이제 불거진 사안인데,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이분은 서울에 이제 토지랑 건축물, 이제 건축 중이던 이제 건축물을 포함해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자산가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재산세가 나왔는데, 이 재산세 그 내용, 산정 내역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쓰였냐면, 이 원고는, 이 납세자분은 학교, 그 다음에 이 학교의 이제 부속 병원,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학교 측에 임대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아마 그렇게 나누었던 모양이죠. 학교 부분이요, 여러분 한 33.62%,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59.87%, 한 60%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한 6.51%가 임대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분은요, 이렇게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지금 94%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면세 대상, 그러니까 비수익사, 이제 면세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된다. 그렇게 봐가지고 이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고, 이제 서울 서초구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면 피고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사건의 각 토지 전체가 전용 면적 비율대로 학교 33.62%, 그리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59.87%, 그리고 이외 임대 수익 등 기타 수익 사업의 6.51%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 학교를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서울구청장, 이제 서초구청장이 요 중에 학교에 대한 것만 재산세를 면제하고요, 여러분.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게 무려 26억 정도 됐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 사안으로 짚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토지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즉, 우리 학교가 아까 한 40% 가까이 됐고, 36%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한 60% 가까이, 그리고 나머지 한 6% 정도가
기타 수익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수익 사업은 되게 미미하니까 학교라든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사용하는 면적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된 업종을 주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전체를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봐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요. 그러면 그것만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파고 들어간 거예요. 원고는. 우리가 왜 이제 이분이 부동산이 토지랑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이제 그 학교만 이제 그러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런데 건물만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중에서 부속병원이랑 그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는 면세하라 이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 주장은 이것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럼 토지나 이렇게 토지 전체가 이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특정해가지고 그 부분만을 이제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즉 재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원고가 주장했던 게 뭐라고요? 94% 가까이가 학교라든가 부속병원 사용을 하니까 재산세를 다 면제해줘라. 그런데 그것만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이제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토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건축물 중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한 60% 가까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는 전체를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마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실질적인 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반란해서 그것만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첫 번째 주장이 전체가 이제 재산세 부과하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제 행정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실제 그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 법 이전에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제가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가 41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41조에서는요,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이 학교 등 이제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그다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우리가 그 청라 같은 데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그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요 법 등에 따라서 그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이 이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해당 연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거나 증여하거나 그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우, 즉 학교 용도 등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항에서가 재산세 얘기입니다. 재산세, 이렇게 학교 등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만약에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재산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7항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뭐냐고 하면은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4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종전 규정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뭐 30%, 40%, 50% 이렇게 각각 60% 감염 전문 병원인 경우에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60%를 각각 경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전체를 면제해 주라 그랬는데 전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법을 제가 한번 바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사용하는 거 한 40% 가까이 36% 정도 됐던 거는 전부 면세 맞고, 그리고 부속병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반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이렇게 경감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어떻습니까? 41조의 7항이 그 규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는 면세 안 된다. 요게 이제 요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좋다. 이제 원고는 그랬잖아요. 좋다. 그러면 그 부속 토지는 전부 면세로 봐달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속 토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7월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11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지나서 토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41조 7항 등에 의해서 이제 뭐 1항, 2항 이렇게 7항을 살펴봤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속 토지도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 그리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건축물뿐만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뭐 건축물 중에 면세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재산세가 면제가 되지만 뭐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때 요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정 규정에 의해서 당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편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두 번째 주장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럼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가 면제 대상, 우리 원고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피고, 그러니까 서울시초구청장은 아마 그 면적 비율을 안분할 때요, 전용 면적 비율, 그러니까 학교, 이제 부속병원, 그리고 임대사업, 기타 수익사업,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전용 면적 비율로 아마 토지도 이렇게 안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부분 중에도 여러분, 요렇게 과세관청이죠. 서초구청장이 이렇게 나눴던 그 비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면세 부분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묵과를 해가지고 그냥 전체로 그냥 비율로 딱딱 36%, 60%, 뭐 6%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다. 실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재산세가 면제되는 그 부분으로 쓰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는 게 현재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아까 우리가 주문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부과한 게 무려 26억이었는데 이 중에 2억 8,400만 원만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부과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임대랑 그다음에 부속병원으로 쓰는 것 중에 이제 면제 비율, 이제 우리 50%를 적용받는데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교라든가 부속병원, 그리고 기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기타 수익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면세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게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다 하시나요? 재산세가 28억 정도 아까 26억이었나? 26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몇십만 원 나오는 것도 되게 아깝거든요. 되게 아까운데, 여기는 대단하게 정말 대자산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 그렇죠. 사회 공헌하는 뭐 학교라든가 어떤 병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사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임대를 주시든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뭐 무상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재산세와 관련돼서,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돼서 면제받는 조항이 있으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안이 만일 여러분에게 부합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사안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공부상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뭐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보다는 실질이 만약 그 면제가 되는,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 그 부분을 사용이 됐다, 그럼 요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반드시 잘 구비하셔가지고, 여러분 과세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산세 조사 나왔을 때, 그리고 만약 안 나왔으면 여러분이 그 자료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재산세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에서 최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